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28회 콜럼버스 다시 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콜럼버스는 본래 스페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혀 스페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콜럼버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요.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의 제노바 출신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콜럼버스는 청년기에 언젠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지중해를 벗어나 북쪽으로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있는 북해로 가는 화물선의 선원이었는데, 콜럼버스가 승선한 화물선이 리스본 근처 바다를 지나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난파를 당하게 되는데요. 콜럼버스는 겨우 몸만 빠져나옵니다. 헤엄을 쳐서 천신만고 끝에 리스본 해안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콜럼버스는 다시 걸어서 리스본 시내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거기 리스본 시내에서는 놀랍게도 콜럼버스는 어릴 때 밀라노의 동네에서 같이 살던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도 콜럼버스는 이때부터 여기 리스본에 살면서 생활의 기반을 잡을 때 이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난사고에서 살아남은 콜럼버스가 리스본 시내에서 예전에 같이 살던 동네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로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중해권에서 동양에서 건너오던 물품을 유럽 사회에 중개하며 상업적 이익을 취하던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중간을 차지하며 강대국으로 부상한 오스만 터키의 존재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제노바라든지 베네치아와 같은 해양국들은 자연히 타격을 받게 되어 이 지역의 해운 자본이라든지 조선 인력, 항해 인력 등 해운 무역 관련 사람들도 생업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대서양을 무대로 당시 활발하게 해운 활동을 하고 있던 포르투갈 리스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난사고에서 살아남은 리스본에 온 홀홀단신의 콜럼버스가 어릴 적 같이 살던 동네 어른들을 만나게 되어서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어떻습니까? 제법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콜럼버스의 소년기와 청년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문헌적 자료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콜럼버스가 청년기에 리스본에 살면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현존하는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 나름대로 유출을 해본 겁니다. 청년 콜럼버스가 리스본에 왔다는 것, 이것은 세계사의 측면에서 볼 때 대단한 의미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세계사의 새로운 시간을 알리는 그 서막이었던 겁니다. 지구는 둥글다는 것,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어쩌면 매우 과격한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지식 정보는 당시에는 주로 학식이 높은 엘리트 학자층에서나 공유하는 지식이었는데, 물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퍼져나가고 있던 그렇지만 어찌 보면 또 뜬소문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상식 차원에서 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어떠한 설명도 그리 쉽게 할 수 없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결코 일반 상식적이지 않은 매우 특별한 지식,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과 주장을 선언인 콜럼버스가 말이죠. 여기서 잠시 당시의 선언이란 직업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 포르투갈 리스본 사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의 선언과는 개념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선언이라 하면 좀 특이한 직업이냐,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데요. 그렇지만 당시 포르투갈 리스본 사회는 달랐습니다. 리스본 사회 전체가 해양활동에 관심을 쏟고 있었고 왕과 귀족과 지배층이 있는 궁정에 들어가면 화제의 중요 이슈는 늘 해양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양에 뛰어든 대항해 시대의 최종 주인공, 지구상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대제국을 세웠던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해양활동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선원인데요. 당시 선원인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라는 결코 일반 상식적이지 않은 매우 특별한 지식과 주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사실에서 우리는 당연히 콜럼버스는 평범한 선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선원 콜럼버스는 대단한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콜럼버스의 학력은 별로 보잘것없었는데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졸업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콜럼버스인데요. 그는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대단한 학구파였다고 합니다. 물론 콜럼버스의 대항해를 이끌었던 여러가지 공부와 연구, 수학, 천문학, 지리학, 신학, 항해학, 이렇게 콜럼버스를 심오한 학문의 세계로 이끌었던 것을 말한다면 당시 유럽 사회의 르네상스 운동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 리스본에는 그때 유럽에서는 대학이 몇 되지 않았는데요. 리스본에 대학이 설립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리스본은 르네상스를 주도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파리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포르투갈 궁정에서는 왕자들과 귀족들 중에 인재들을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유학을 보내었고 또 그들 선진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기관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강의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사회와 리스본 사회를 문화와 예술과 심오한 지식의 열정에 감싸이게 하던 르네상스의 문화예술 학문의 분위기에 콜럼버스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새로운 발견에 온통 관심을 쏟는 리스본의 사회적 분위기, 새로운 발견,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는 인간의 의지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뜨거운 르네상스적 분위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흐르는 리스본에서 콜럼버스는 살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리스본에 거처를 두고 지중해와 영국, 스칸디나비아 제국에 있는 북해를 오가는 화물선에 선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미래에 해야 할 일에 필요한 지식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 살면서 화물선의 선장을 하던 콜럼버스, 리스본에 거처를 두고 항해활동을 하던 콜럼버스는 그때 한창 진행되어 왔던 포르투갈의 수건 사업인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찾는 포르투갈의 대항해, 이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콜럼버스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또 이 대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에너지가 바로 포르투갈 항해자들 특유의 해양사상, 새로운 바다, 새로운 세계를 찾아간다는 그야말로 세계인이 되어야겠다는, 그래서 바다의 끝까지라도 항해하겠다는 이런 것은 모두 해양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해양사상, 해양정신을 충분히 학습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새로운 발견을 추구하는 르네상스적 이념으로 가득 찬 콜럼버스는 언제부턴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결심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결심입니다.